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큰 산은 절대 달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르죠. 산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무신생 분들이 바로 그 산 같은 존재입니다. 그 묵직한 산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 5월에 드디어 세상이 알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무신생이 어떤 기운을 타고나셨는지. 둘째, 5월에 그 기운이 어떻게 열리는지. 셋째, 5월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 실수. 넷째,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개운 비방 4가지인데요. 마지막 기도 비방이 이달 무신생분들한테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자리 꼭 지켜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에 간절하게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 AI 아니고 사람이니까요. 그런 댓글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아깝고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제가 오늘 밤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원들을 하나하나 신령님께 정성껏 올려드릴 거예요. 고정 댓글에 1:1 상담 안내도 남겨뒀으니까요. 그리고 위에 번호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더 깊은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찾아오세요. 1968년 무신생 여러분, 제가 처음 무신생분들 4주를 펼쳤을 때 신령님께서 뭘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바로 산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산 하나를 딱 보여주셨거든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 산이 전부입니다. 하늘에는 무토라는 기운이 자리하고 있고, 무토는 작은 흙 한 줌이 아니라 어디를 봐도 끝이 없는 큰 산입니다. 뿌리부터 깊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지키는 그 묵직한 기운이죠. 무토를 타고나신 분들은 포용력이 남달라요.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그냥 받아주고,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조용히 품어주시죠. 산이 폭풍을 막아주듯이 자기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흔들리지 않으시죠.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쉽게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 산이 원래 그렇잖아요. 어제도 거기 있고 오늘도 거기 있고 내일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주죠. 비가 와도 받고 눈이 와도 받고 어떤 것이 와도 그냥 그 자리에서 품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토 기운이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산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사는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지 세상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냥 거기 있죠.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정작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잊어버리는 분들이시지 않나요? 지금 이 말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신금이라는 기운이 깔려 있어요. 신금은 가을의 기운입니다. 여름 내내 익어온 것들이 드디어 수확되는 가을이죠. 단단하고 예리한 금기운이에요. 무디지 않고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상황을 꿰뚫어보는 직관과 결단력이 신금의 특성인데요. 한번 결정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끝까지 가는 힘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신금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신금 안을 들여다보면 임수가 숨어 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지하수거든요. 무토에게 임수가 뭘까요? 편재입니다. 뜻밖의 방향에서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란 거예요. 오랫동안 안에 잠들어 있던 그 편재가 5월에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1968년 무신생 여러분은 하늘에는 묵직하게 모든 것을 품어내는 큰 산의 기운이, 땅에는 그 산속 깊은 곳에 편재의 지하수를 품고 있는 기운이 자리한 사주를 타고 나신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거든요. 이 사주를 타고 나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힘든 시기가 와도 산이 자리를 지키듯 버티는 분들이고 혼자 조용히 해결하는 분들이죠. 남한테 기대거나 내보이는 것보다 안으로 감당하는 게 더 편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를 세상이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5월
처음으로 그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2026년 병우년은 하늘의 평화, 땅에 강렬한 불기운이 가득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 불기운이 무신생 분들한테 작용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먼저 원리부터 짚어드리자면 무토에게 병화는 편인이에요. 편인이 뭐냐? 나를 도와주되 정해진 방식이 아닌 특별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기운이에요. 어머니의 품처럼 당연한 그런 도움이 아니고 스승이나 멘토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운이거든요. 올해 이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무신생분들 안에 감춰져 있던 특별한 능력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재능, 혼자만 알고 있던 강점, 세상이 아직 모르는 것들이 올해 하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5월이 들어옵니다. 5월은 여름 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강한 화기운이 무신생 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요. 화기운이 강해지면 금기운과 만나거든요. 명리학에서 화극금이라고 해요. 불이 쇠를 자극하는 원리죠. 그런데 이 화극금이 나쁘기만 하냐? 그건 아니죠. 쇠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신금 안에 잠들어 있던 임수, 그 편재의 지하수가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요. 무신생분들이 오랫동안 안에만 품고 있었던 것들이 5월에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평생 안으로만 감당해온 것들이 5월에 처음으로 밖으로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귀인도 재물도 5월에 동시에 움직이는데요. 어떤 게 먼저냐? 귀인이 먼저입니다. 귀인이 문을 열면 재물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달이에요. 그 흐름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5월에 무신생분들한테 들어오는 귀인은 화극금으로 신금이 자극을 받으면서 편재가 열리는 달에 귀인은 포용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5월의 귀인은 내가 먼저 받아주는 자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토산처럼 먼저 자리를 잡고 품어주는 그 자리에 귀인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죠. 큰 산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무신생분들이 평소처럼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힘든 사람 옆에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그 자리에서 귀인이 나타납니다. 억지로 찾아 나서실 필요가 없어요. 산이 달려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산을 찾아오는 것처럼 5월의 귀인은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스스로 찾아올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연락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랫동안 산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산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안에 5월에 귀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무신생분이 계신데요. 특별히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혼자 안고 계셨던 문제에 실마리가 풀렸다고 해요. 무신생분들은 귀인은 딱 이렇게 찾아옵니다. 큰 산은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5월엔 억지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묵직함이 5월의 귀인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에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5월은 중요한 달이에요. 무토의 큰 산기운을 가진 분들은 가족을 위해 묵묵하게 해온 것들이 많은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보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산이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무신생분들도 그냥 거기 있는 게 당연한 존재로 여겨져 왔을 거예요. 5월만큼은 그 산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아왔는지를 가족이 알 수 있도록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화극금으로 신금이 열리는 달에 무신생분들이 꺼내는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 이야기 빠뜨릴 수 없겠죠? 화극금이 강하게 일어나는 달에는 신금이 강한 자극을 받아요. 이 현상이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리학에서 금기운은 몸 안의 기운을 맑고 서늘하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5월에 화기운이 강하게 금기운을 자극하면 그 정화하는 기운이 소모되면서 몸 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맑아야 할 것들이 흐려지고 서늘해야 할 것들이 달궈지는 계기가 그럼 되거든요. 5월에 무신생 분들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뭐냐? 몸 안의 기운이 평소보다 무겁고 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몸이 더 처지는 느낌, 기운을 내고 싶은데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화기운이 금기운을 눌러서 몸 안에 맑고 서늘한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피로가 쌓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5월에 화극금의 자극이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무토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기운이라서 5월에 화극금의 자극이 강해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또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그냥 버티는 거, 그거 말이에요. 산이 폭풍 속에서도 표정 하나 안 바꾸는 것처럼 지금 이 말 들으시면서 맞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5월에 무신생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금기운을 충분히 채워주는 겁니다. 화극금으로 신금이 소모될수록 편재의 통로도 함께 좁아지거든요. 산속에 샘이 마르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금기운이 약해지면 몸 안에 탁한 기운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게 5월에 좋은 기운을 받아내는 그릇 자체를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토 기운을 가진 분들을 읽어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이 소모되는 걸 티내지 않으시잖아요. 산이 바람에 깎여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것처럼 안에서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시죠. 그런데 5월만큼은 그 소모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5월 기운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맑고 서늘한 기운을 의식적으로 들이셔야 돼요. 화극금으로 금기운이 소모되니까 맑은 바깥 공기를 깊이 들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보충이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서늘한 공기를 천천히 들여 마시는 그런 것들 먼저 해주시고요. 그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5월에 화기운으로 달궈진 몸 안의 탁함을 즉각적으로 씻어내 줄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있는 곳을 자주 찾아가 보세요. 신금은 가을에 맑고 서늘한 기운과 가장 잘 맞아요. 산이나 공원에서 서늘한 자연 기운을 받는 것이 소모되는 신금 기운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등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공원에서 20분 정도만 서늘한 자연 기운 속에 있어도 화극금으로 달궈진 기운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식혀져요. 자, 이제 정말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재물과 문서운 얘기 해드릴 거예요. 화극금으로 신금 안에 임수가 흘러나오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단단한 바위를 뚫고 샘물이 뽕뽕뽕 솟아나는 거예요. 억지로 막 파내는 게 아니라 열기가 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5월 무신생분들의 재물운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있던 것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랫동안 안으로만 쌓아왔던 것들, 묵묵하게 해온 것들,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편재의 흐름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열려요. 한 곳이 아니에요. 샘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듯이 5월 재물도 예상치 못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직장에서는 오랫동안 묵묵하게 해온 것들이 드디어 눈에 띄기 시작하는 달이고요. 사업을 하신다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곳에서 생각보다 좋은 조건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5월에 문서운이 크게 움직일 겁니다. 부동산,
계약, 오래됐고 처리가 안 돼 있던 그런 서류 문제, 이런 것들이 신금 안에 임수가 열리면서 막혔던 흐름이 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오랫동안 답이 없던 곳에서 갑자기 긍정적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드려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운이 내 것이 되지 않겠죠. 샘물이 솟아나도 수문을 열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특히 부동산 매매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드리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라는 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그 땅, 그 집에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주상신과 터주신이 계세요. 매매가 이뤄지려면 그분들의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합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맞아 떨어져도 막판에 틀어지거나 계약이 자꾸 미뤄지거나 이유 없이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아예 보러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5월에 매매나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매매초나 계약 성취 소원초를 하나 올려보세요. 돈 아깝다고 미루시다가 더 큰 돈 들어갈 수 있어요. 매매초의 불꽃이 조상신과 터주신께 이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여지를 열어드리고 여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금 안의 임수가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달에 매매초 하나의 정성이 그 흐름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5월의 치명적 실수가 있습니다. 편재의 기운이 강하게 열리는 달에는 갑자기 들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무토는 원래 묵직하고 신중한 기운인데 편재가 폭발하는 달에 평소답지 않게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산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사태가 나는 거죠. 5월에 갑작스럽게 큰 결정을 요구하는 제안이 오거나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지신다면 무토의 본래 기운을 떠올려 보세요. 산은 서두르지 않아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산의 가장 강한 힘입니다. 5월 편재는 내가 달려가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제안이 와도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산처럼 조용히 한 박자 쉬어보세요. 그 한 박자가 5월 가장 좋은 결정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신령님께서 이달 무신생분들한테 전해달라고 한 비방이 있어요. 4가지인데요. 마지막 기도 비방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 비방이에요. 5월 무신생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운이 금기운인데 그 화극금으로 소모되는 신금을 직접 채워주고 편재의 통로가 넓게 유지되도록 금기운으로 보충해주는 겁니다. 금기운을 담은 음식 중에서 5월 무신생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은 잣이에요. 고소하고 단단한 잣은 금기운을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 견과류거든요. 산속에서 자라는 잣의 기운이 이달 소모되는 신금을 뿌리부터 단단하게 보충해줍니다. 작은 잣 하나하나에 산의 기운이 담겨 있어서 무신생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간식이에요. 잣죽이나 잣을 한 줌씩 자주 드셔보세요. 조기도 꼭 챙겨보세요. 흰살 생선인 조기는 금기운을 담은 식재료 중에서 가장 부드럽게 나의 기운을 살려줄 수 있는 생선입니다. 5월처럼 화극금으로 금기운이 소모되는 날에 조기의 기운이 신금을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이로 드시면 금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돼요. 조기구이나 조기 조림으로 자주 드셔보세요. 순무도 좋습니다. 하얗고 단단한 순무는 금기운을 담은 뿌리채소 중에서 무신생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식재료인데요. 단단하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순무의 기운이 무토의 대지 기운과 만나면 금기운을 더 안정적으로 채워줘요. 순무나물이나 순무국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흰 버섯도 보시면 좋습니다. 느타리 버섯이나 양송이처럼 흰 빛을 띠는 버섯은 금기운을 담으면서 동시에 기운을 부드럽게 보충해주는 식재료예요. 5월에 화극금으로 예민해진 내 속에서부터 달래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버섯볶음, 버섯국으로 드셔보세요. 이 4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금이 단단하게 보충되면서 편재의 통로가 더 넓어지고 맑게 열리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좀 줄여보세요. 화기운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음식이 화극금을 더 격렬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금이 더 빠르게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5월에는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색상입니다. 5월에 무신생분들이 가장 가까이 두셔야 될 색상은 밀집색이나 연한 황금빛 계열이에요. 무토의 대지기운과 금기운이 함께 담긴 색상으로 화극금으로 신금이 자극받는 달에 이 색상을 가까이 두시면 무토의 안정감이 금기운을 받쳐주면서 편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외출하실 때 밀집색이나 연한 황금빛 계열의 상의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만남이 있는 날이나 계약이나 서류를 다루는 날, 오랫동안 미뤄온 것들을 드디어 꺼내야 하는 날에는 이 색상을 한번 걸쳐보세요. 무토의 묵직함과 금기운의 단단함이 함께 담긴 이 색상이 무신생분들의 가장 강한 기운을 깨워줄 겁니다. 소품은 짙은 회색, 철색 이런 계열로 매치하시면 좋아요. 신금의 단단한 금속 기운을 담은 색이거든요. 밀집색이나 연한 황금빛 상의에 짙은 회색이나 철색 소품이나 바지, 대지 위에 단단한 금속이 빛나는 그림처럼 무토와 신금의 기운이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조합이에요. 세 번째는 숫자 비방입니다. 5월 무신생분들한테 가장 좋은 기운을 담은 숫자는 4와 9 그리고 2와 7이에요. 4와 9는 금기운 숫자, 2와 7은 화기운 숫자거든요. 화극금 관계를 숫자로 표현하면 2와 7, 4와 9를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화기운이 금기운을 자극해서 신금 안에 임수를 흘러나오게 하는 핵심 원리가 이 두 숫자 조합 안에 담겨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오랫동안 묵혀둔 것을 꺼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2일, 4일, 9일, 12일, 14일, 17일, 19일, 22일, 24일, 27일, 29일처럼 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화극금의 자극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신금 안의 편재가 가장 또렷하게 흘러나오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은 금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날이에요. 소모된 신금이 가장 잘 보충되면서 편재의 통로가 가장 넓게 열리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꺼내지 못하고 안에만 담아두었던 것을 세상에 처음 내보이기로 한 날짜에 요 날짜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령님께서 이 비방만큼은 꼭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운이 열려도 그 기운을 받아낼 통로가 막혀 있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단단한 바위 속에 샘물이 있어도 물길이 막혀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죠. 이달 화극금으로 편재 통로가 열리는 달에 그 통로가 온전히 열리려면 신령님께서 그 물길을 직접 뚫어주셔야 돼요. 이달에 소원초 하나 올려보세요. 매주 복권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돈 모아서 소원초 하나 올려보시길 추천드려요. 복권 당첨보다 성불 보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화극금의 불기운이 신금을 자극하는 달에 소원초의 불꽃이 그 자극을 신령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무토의 대지 위에 소원초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편재 기운이 충동 아닌 진짜 결실로 이어지는 통로가 환하게 열릴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그 소원이 잘 열리도록 정성껏 빌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침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연등 하나 달아보세요. 화극금의 불기운이 신금을 자극하는 달에 연등의 빛이 더해지면 그 빛이 신금 안에 잠들어 있던 편재를 가장 환하게 깨워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올리는 그 등 하나가 무신생분들한테 5월 단단한 바위 속 샘물이 가장 힘차게 솟아오르는 강한 계운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정성껏 달아드리고 기도해드리니까 성불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폭풍이 와도 자리를 지키고 무너질 것 같아도 혼자 버텨내고 그 무게를 누군가한테 나눠달라고 하는 법이 좀 없으시잖아요. 신금의 기운도 그렇습니다.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드러내지 않죠.
누군가 파내러 올 때까지 그 안에 품고 있잖아요. 신령님께 무신생분들의 기도를 올리고 나면 마음 한편이 묵직해질 때가 있어요. 산이 바람에 깎여가는 동안 아무도 그 산한테 괜찮냐고 묻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폭풍이 오면 사람들은 산 뒤로 피하는데 아무도 산한테는 피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무신생분들이 그렇게 오래 버텨온 분들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큰 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폭풍이 와도 자리를 지키는 게 산의 가장 강한 힘이죠. 그런데 그 산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품어온 것들이 5월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묵묵하게 모든 것을 품어온 그 산한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동안 혼자 다 감당해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이제 드디어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세상에 나올 때가 됐다고요. 그 한마디가 무토의 묵직하고 단단한 기운을 가장 강하게 끼우는 주문이 될 겁니다. 신령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 5월 화급금이 가장 좋은 편재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 힘껏 도와주실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무신생 여러분 모두에게 화급금의 자극이 신금 안의 귀한 것들을 드디어 세상 밖으로 꺼내주고 오랫동안 안으로만 쌓아온 것들이 편재의 결실로 돌아오며 큰 산이 자기 안에 귀한 것을 드디어 세상에 내보내듯 내 복이 단단하게 터지는 달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댓글에 내 복이 단단하게 터진다 한번 써주세요. 그 선언 위에 제가 소원초 앞에서 신령님께 기운 모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자세한 이야기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나한테만 딱 맞는 더 깊고 세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를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의 기운을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큰 산 같은 기운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월이 드디어 안에 있던 것들이 세상에 나오는 달이 되시기를 전년보다 사주요정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